모양풀 보시면 방정식이고 아까 너희들이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해서 일단 식을 써보시면 치환하듯이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5의 1제곱은 5니까 마이너스 10에 5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푸지 마. 그냥 봐. 문제가 이제 알파, 베타, 해를 구하래. 해를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왜 지워? 어? 어. 만약에 치환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보이니 지금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안 되죠? 그럼 우진아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이다. 잘 봐봐. 응? 자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어. 일단 했다 치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알파와 베타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이 있었죠. 효나 얼마야? 근과 개수 관계 공식이? 10이죠. 유나 알겠어요? 아, 잘 봐줘. 맞을까? 틀렸어. 자,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는 x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란 얘기야. 이거는 변수가 누구예요? x죠. 그럼 이거의 근은 알파와 베타가 맞아. 근데 여기에 변수는 알파를 내가 x를 치환했으니까 여기에 변수는 누구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누구야? t인 거죠.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하나는 t1, 하나는 t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구한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10이라는 건 t1과 t2를 더한 게 1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t1과 t2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t1과 t2가 아니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 식에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누구를 누구로 치환한 거야?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너희들은 이걸 쓰지를 않아. 처음부터. 원래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썼으면 이걸로 바꾸기 전에 5의 x제곱을 t라 치환합시다 라는 식을 한 번 반드시 썼어야 돼. 이거 안 쓴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x제곱이 t입니다 라고 식을 썼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x가 알파, 베타인 거고 t가 t1, t2란 얘기는 여기 x에 얼마를 넣으면 알파를 넣은 게 얘가 바로 누구란 얘기야? t1이란 얘기인 거예요. 다시 이해가 얘들아? 이거 우리가 치환한 거잖아.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돼요. 여기 t에다가 t1을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고. 여기 t에다 t1을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 요거만 비교해 볼래? 어떻게 되고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5의 2알파 제곱일 거고 얘는 누구야? t1의 제곱인 거잖아. 얘는 5알파 제곱의 제곱인 거지. 얘가 누구란 얘기야? 얘란 얘기 아니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5의 x제곱 t로 쳐냈으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누구냐면 여기 치환한 요 식에서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t1인 거야. 그래서 5의 알파 제곱, 5의 베타 제곱의 합이 얼마다? 10이다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알파하고 베타 제곱이 10이야? 말이 안 되죠. 뭐지? 못 구해 이걸로는. 다시 여기다 써볼게.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 곱하기인데 얘랑 관계없잖아요. 왜? 합치면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잖아. 이게 5래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답은 1이야 그래서. 우리는 t1 더하기 t2가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너희가 시험 문제, 내가 보충풀이 나왔던 문제들은 이런 알파 베타를 구하는 문제가 얘가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를 직접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럼 다시 x를 구할 수가 있어서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건 안 나와 아예. 되겠니?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치환을 했을 때 치환된 값에 근각계수관계를 써주시고 이걸 원래대로 알파로 돌려놓은 다음에 알파 베타의 관계를 조건식에서 계산을 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요 내용은 그때 안 했던 거. 우리 어디까지 풀렸어요, 지금 이거? 반정식, 부등식까지는 내가 했던 것 같고 45까지 풀어오라고 했던 거 맞나요? 잘 안 풀려서 그런 거지? 풀어왔니? 너네들 일요일날은 와서 수학을 하루 종일 해. 뭐 없어. 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없어. 와서? 나한테 와서 전화해. 내가 열어줄게. 앵연아 오늘도 10시 오겠다 진짜. 진짜 10시 온다고? 못 올 것 같은데? 어? 그래 좋아 그러면. 부등식이에요. 우진아 봐봐. 문제 풀어 여기 봐 그냥. 풀어야 돼. 그럼 얘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안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오른쪽 지수인 2x 비교했을 때 왼쪽이 더 크다고 이렇게 하면 풀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 x의 범위를 나눠야 돼. 왜? 애들아 이게 미수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어. 이렇게 됐었어. 그럼 2x가 3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미수가 1보다 작았을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미수가 x인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응? 대답해 괜찮아. 대답해! 뭐야? 그렇지. x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2x보다 크다로 풀면 되는 거고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범위에서의 해니까 이 둘의 공통범위가 답이 돼야 되겠지. 그 공통범위가 얼마야?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범위 뭐로 나누는데? x가 얼마일 때? 0과 1 사이일 때로 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럼 이 방향이 반대가 될 거라서 해가 반대가 나올 거야. 유나 100%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그럼 얘랑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죠. 이거의 공통범위는 누구겠어? 얘. 이거 아니 얘 아니야? 공통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는 0과 1 사이인데 얘는 2보다 큰 거에 공통범위가 없죠? 그러면 해가 없는 거라고. 이해돼요? 해가 없어. 그러면은 얘가 답인 거야.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못 빼먹었냐면 미수가 1인 거는 우리가 지수로 포함시키지 않잖아. 그랬잖아. 근데 얘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는 얘랑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야 돼? 1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에 1 대입하면 돼요. x에 1을 대입하면 얘들아 지수랑 상관없이 미수가 1이면 이거 다 얼마 돼요? 1. 얘도 얼마 돼요? 1.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x는 1을 포함시켜 안 포함시켜? 포함시켜야 되겠죠. 얘가 1로 포함돼서 1 이상 2 이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몇 프로? 90. 왜 90이야? 뭐가 10%가 뭔데? 어디가 이해 안 갔어?
0과 1 사이가 잘 안 됐어? 0과 1 사이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암산해서 계산한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x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를 정리하면 x는 이 이상이다가 나온다고.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범위가 안 맞잖아. 같은 게 없잖아. 안 되는 거죠. 이걸 몰랐으면 90이 아니잖아. 50%밖에 못 든 거지. 괜찮아? 너는?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가정을 한 건 1은 없어 여기에. 1인 거는 여기 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x는 0보다 크고 한 거고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과연 저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x에 1 넣었을 때 부등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1은 1 이상이다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자, 이것도 이제 반정식 부등식 똑같아요. 근데 좀 복잡하지만 뭐 이런 거 나왔어, 그죠? 일단 모양꼴을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모양꼴 만들어서 써볼게. 여기 3의 1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와서 15로 바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되겠니? 그럼 얘가 마치 t제곱이라면 1111에서 1주분에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3의 x제곱 마이너스 14는 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차 부등식이야 이거?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야. 그럼 3의 x제곱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해가 알파, 베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는 있어. 사실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얘의 범위가 알파, 베타면 그러니까 이거를 3의 x제곱의 범위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근데 얘가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 그럼 얘가 얼마나 얘기고? 얘가 얼마나 얘기야? 얼마나 얘기야? 얘가 얘죠. 왜 록을 취해? 가운데가 똑같잖아. 이건 숫자라고. 얘가 똑같은 거고 얘가 똑같아야지. 얘가 1이고 얘가 14인 거라서 얘가 1, 얘가 14입니다 라고 답을 쓰는 거라고. 좀 어렵니? 자,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이 말 어려워요.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어렵다 했으니 이건 어려워. 제일 어려워. 일단 치환할게요. 4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겠습니다. 하자 보자. 로그 함수 그릴 수 있니? 네. 로그 함수. 아니, 모양만. 로그 함수는 지금 똑같아서 사실은 되게 쉬워야 되는데 어려워? 다시 또 해. 아휴 모르겠다. 치환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가 0 이상이다. 됐어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해가니?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치환을 했잖아. t값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줘야 돼요. t값의 범위가 얼마일까? 0보다 크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지수함수인 건데 지수함수는 아무리 적어도 정근선 x축이랑 만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t는 0 이상이란 0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는 상태에서 얘가 항상 성립할 수 있도록 k를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나머지 값들은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겠냐고.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t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값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뭘 걸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t에 관한 이차함수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t가 2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 이 점의 꼭지점의 y좌표값이 최소값인 거잖아. 얼마야? 꼭지점표가 2, 2k-4. 여기도 2 넣으면 되잖아. 괜찮아?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2k-4.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k는 2 이상이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t가 이거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의 대칭축 좌표 꼭지좌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완전 정식 만들어야지. 이씨. 아이씨 진짜. 이게 나오잖아 이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쉬운 문제라 상관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걸 고려해서 써야 돼. 이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이 범위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t에다가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걸 넣을 수 있어야지만 이런 그래프인 거고 이 문제처럼 t가 양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가 2가 여기였어. t가 0인 게 여기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인 거야. 얘가 없는 거라고. 하지만 여기가 있으나 없으나 최소값은 똑같아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문제 바꿀 겁니다. 잘 봐봐. 자 푸세요. 이거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바꿨어. 풀어봐. 얘가 플러스이면 이거의 꼭지점 좌표는 2가 아니라 뭐가 돼? 마이너스 2, 아까 지금 얼마였지?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대칭축이 얼마란 얘기야? t는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럼 최소값이 이거 맞아? 아니잖아요. 모르겠어? 왜 아닌 거야? t 범위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여기가 t가 0이라면 t의 범위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긴 텅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존재하진 않아. 근데 여기의 높이가 얼마야?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k가 남는 거잖아. 이 높이가 2k거든요? 그러면 이 2k가 0보다는 어때야 돼,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거의 2k 가까운 값인 거잖아. 다시.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최소값이야? 그림이 이거잖아요. 0을 집어넣어야지 최소값이라고요. 0 넣으면 2k잖아. 이거의 제일 낮은 값이 여기 2k라고. 근데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되냐고. 커야 된다니까.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 최소값이 2k인 건데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하는 게 뭐였어? 이거를 나눠서 생각해. 문제가 이게 항상 성립하는 값을 구하자는 얘기야. 그러려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값들은 다 성립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근데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거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는 것은 여기라고. 그래서 2k가 최소값이라고. 쉽게 말하면. 뭐가 끔찍한 거야? 있는데. 그래서 달라요.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조건이 달라진다고. 저 실생활 문제 넘어갈 거예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로그 함수식을 주어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로그 3의 x 그리라. 이거랑 y는 로그 3의 x-2의 플러스 5 이런 거 그릴 수 있겠냐고요.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어? 아니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야.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점근선이 있는 모든 그래프나 앞으로 너희들 배울 게 별로 없겠지만 점근선이 있는 모든 그래프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해. 아니 이쪽으로 가까워지든 이쪽으로 가까워지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건 거라고. 원래 있던 지수함수 얘를 90도만큼 회전시킨 게 얘인 거야. 그러니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그리는 건 난 이해가, 이거 못 그린다고 이거를? 아니, 이거라니까. 여기 점이 얼마야? 삼각형수랑 헷갈렸어. 좌표가 얼마냐고. 그 1콤마가 지나간다니까요. 그럼 얘가 어떤 그림이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얘라니까요, 그런 그림이. 돼?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 파란색 그림은 뭐야? y,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거 내려가는 감소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수는 있는데 너희들 알지 않냐 이거야.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본적인 것도 다 해야 되잖아. 아, 그럼 영상 찾아봐. 있겠지. 너무나 많지. 기본 그래프야. 이거 모르냐고. 모르면 찾아봐야지. 기본형을 모르는 개념들은 찾아봐야죠. 다시 설명하면 오래 걸리죠. 수업 시간에 그걸 다 맞추고 언제 하니. 다시 찾아봤는데 모르면 질문해. 찾아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거 알아 몰라? 묶이고 있네 표정이 말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는? 뭐가 2,5야? 교점. 아니 교점이란다. 그 둘이 만나. 야 얘가 여기에 2 넣으면 얘가 0되잖아. 진수가 0일 수가 있어? 진수가 0되면 감옥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뭔 소리 하고 있어. 평행 이동한 거잖아. 얘를 뭐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한 거고 위로는 이 점이 일로 온 거야. 그럼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온 거 이게 이렇게 옮겨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떤 모양일지 좀 궁금하긴 하잖아. 그래도 좀 이렇게 옮겨오면 나중에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이야. 점근선이야. 그럼 이 로그 함수에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자, 근데 점근선의 정의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얘가 없으면 점근선이 얼마야? 점근선이 누구야? 로그 함수 점근선은 y축. x는 0이 점근선이라고. 얘가 점근선이잖아. y축으로 위아래로 이동한다고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x축으로 이동한 것만 바뀌겠지. 몇 칸 움직인다고? 2칸. 그럼 점근선이 얼마야? x는 2가 점근선인 거라고.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의 의미야. 얘에서 여기 x가 0.1, 0.2, 1, 2, 3, 4 다 가능한데 무엇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얼마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는 거잖아. 0이 되면 감옥 간다니까? 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값. 이게 점근선인 거라고. 이걸 기억해줘, 제발. 이건 유리함수 할 때 했던 내용이야, 사실은. 얘가 0이 될 수 없어야 된다고. 그게 점근선이라고. 그럼 여기서 얘는 누구야? 얘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지. 그럼 x가 얼마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 그게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왜냐면 얘는 사실 점근선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여기 봐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미수랑만 관계가 있어. 미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모양이야.
미수가 1보다 작으면 내려가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이게 끝인 거라고. 그래서 로그 함수 특징은 뭐냐면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모든 실수가 아니야. 얘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값들만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2보다 크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은 x가 2보다 큰 값들만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요.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뭐냐고. 0보다 큰 거, 양수가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 값은이 아니라 다 돼. 로그 함수는 다 돼.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서 다 돼. 다시 말해서 치역은 모든 실수야. 위아래로 이동시켜? 당연히 치역 그대로예요. 얘는 정의역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해 감소해. x, y가 같이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 느낌인 거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로그 함수의 기본 정의를 아느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아니? 그러면 일단은 난 너희들 그림을 그릴 줄 아는지 모르겠어. 50쪽, 51쪽에 있는 A단계 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봐봐요. 이거 어쨌든 로그 함수의 기본 성질, 기본 그래프, 평행이동 여기 부분은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기본 내용 까먹었으면 영상 올려놓은 거 다시 찾아가지고 무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뭐라고?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갖고 와. 내가 1월 봐줄 테니까. 일단은 만약에 기본 개념, 기본 개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기본 영상 보고 오라고요. 이해는 돼?